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먼저 한 가지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아프다는 말보다 불안하다는 말이 더 많아지지 않으셨습니까? 몸이 아니라 노후가 불안한 시대,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머지않아 인구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되는 사회로 들어갑니다. 이건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60, 70대인 우리가 직접 겪게 될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맞이할 노후가 예전 부모 세대의 노후와 완전히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프면 가족이 있었고, 돈이 부족하면 자식이 있었고, 외로우면 마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식은 멀리 살고, 이웃은 서로 얼굴도 모르고, 국가는 최소한만 책임집니다. 이제 노후는 누군가가 돌봐주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무너지지 않아야 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제목은 조금 과격하게 지었습니다. 곧 60, 70이 겪게 될 끔찍한 노후 현실. 겁주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모른 채 맞이하면 정말 끔찍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다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초고령 사회가 몰고 올 진짜 변화, 많은 분들이 절대 대비하지 못한 노후의 함정, 그리고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단 3가지 생존 전략을 차분하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는 돈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준비한 사람이 버티는 시간 싸움입니다. 늙는 건 선택이 아니지만 어떻게 늙을지는 지금 이 순간부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부 초고령 사회가 몰고 올 진짜 공포. 우리는 흔히 오래 사는 시대가 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오래 버텨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초고령 사회는 단순히 노인이 많아지는 사회가 아닙니다. 노후의 모든 조건이 한꺼번에 바뀌는 사회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뉴스에서는 잘 나오지 않지만 이미 현실에서 시작된 변화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공포입니다. 공포 1. 노후 빈곤은 가난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빈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지. 그래도 집 하나는 있으니까. 하지만 초고령 사회에서의 빈곤은 가진 게 없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옵니다.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노후. 이건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병원비는 현금, 간병비는 현금, 생활비도 현금. 집은 팔기 전까지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고령 사회에서는 자산이 많은 노인보다 현금 흐름이 끊긴 노인이 먼저 무너집니다. 이건 몇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다수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 공포입니다. 공포 2. 가족은 더 이상 노후 안전망이 아니다. 예전에는 노후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가족이 떠올랐습니다. 아프면 자식, 외로우면 손주, 힘들면 형제. 하지만 초고령 사회에서 가족의 구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식은 적고, 각자 살기 바쁘고, 노부모 돌봄은 부담이 된 시대. 이제 가족은 의지가 아니라 현실의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인정하지 않는다고 현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초고령 사회에서 가족은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전담 보호자는 아닙니다. 이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순간 노후 계획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공포입니다. 공포 3. 병보다 무서운 것은 돌봄 공백이다. 사람들은 노후의 가장 큰 적이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병보다 먼저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돌봄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혼자 밥을 못 챙기게 되는 순간,
약을 제때 못 먹게 되는 순간, 넘어졌을 때 도와줄 사람이 없는 순간, 이 순간부터 삶의 질은 급격히 무너집니다. 병은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지만 돌봄 공백은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초고령 사회에서는 이 돌봄 공백이 아주 흔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공백이 하루아침에 생긴다는 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방법이 없는 건가? 아닙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예전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초고령 사회는 새로운 규칙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면 노후는 준비가 아니라 대응만 하게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6072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위험한 착각들, 그리고 왜 준비를 미루는 순간 노후가 더 위험해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2부 60, 70이 가장 많이 빠지는 위험한 착각 3가지. 앞선 이야기에서 초고령 사회가 왜 무서운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후를 가장 크게 무너뜨리는 건 사회 변화보다도 우리 스스로의 착각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는 60, 70세대가 가장 많이, 가장 오래 붙잡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이 착각을 버리지 못하면 아무리 준비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집니다. 착각 1.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다. 이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나는 아직 병원 갈 일 없어. 계단도 잘 오르는데 뭘. 조금만 더 지나서 생각해도 돼. 하지만 노후 위기는 아플 때 시작되지 않습니다. 괜찮을 때 이미 시작됩니다. 노후의 문제는 병 그 자체가 아니라 병이 생겼을 때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아프기 전에는 병원 동선이 없고, 쓰러지기 전에는 돌봄 연결이 없고, 힘 빠지기 전에는 생활 구조 점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올 줄 몰랐다. 하지만 갑자기가 아닙니다. 준비가 없었을 뿐입니다. 건강할 때 준비하지 않으면 아픈 순간에는 선택권이 사라집니다. 착각이 국가가 어느 정도는 책임져 주겠지. 이 착각은 특히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에게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세금도 냈고, 연금도 있고, 나라가 이 정도는 해주겠지.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는 노후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국가는 최저선만 유지해줍니다. 굶지 않게, 길에 나앉지 않게, 최소한의 의료만. 이게 국가의 역할입니다. 지금 생각하시는 사람답게 사는 노후는 국가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고령 사회에서는 국가를 믿은 사람일수록 현실에 더 크게 충격을 받습니다. 국가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대 수준을 정확히 맞추라는 말입니다. 착각 3. 정 안 되면 요양원 가면 되지. 이 말은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요양원은 노후의 계획이 아닙니다. 사고 이후의 선택지입니다. 대부분 요양원에 들어가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넘어짐. 2번. 회복 실패. 급하게 결정. 여기에는 준비도 선택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오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요양원에 가는 순간이 아니라 그 전 단계입니다. 혼자 생활이 무너지는 그 시점에 대안이 없으면 요양원은 자동 선택지가 됩니다. 요양원을 피하려면 가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가기 전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60, 70이 가장 많이 빠지는 3가지 착각입니다. 이 착각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아직은 괜찮다. 누군가 해주겠지. 나중에 생각하자. 이 생각들이 모이면 노후는 준비가 아니라 사고 처리가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노후가 실제로 무너지는
결정적인 순간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순간을 왜 알아채지 못하는지 현실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영상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3부. 노후가 실제로 무너지는 결정적 순간. 앞에서 초고령 사회의 공포와 6070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노후가 실제로 무너지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망가지지 않습니다. 항상 비슷한 장면에서 무너집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순간은 수많은 노인들이 똑같이 겪고 똑같이 후회하는 지점입니다. 순간 1.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노후 붕괴는 큰 병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밥 차리기가 귀찮아질 때, 설거지를 미루게 될 때, 약 먹는 시간을 자꾸 놓칠 때, 이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이건 노화가 아니라 일상 관리 능력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2단계에서는 도움이 가장 효과적인데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순간을 놓치면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갑니다. 순간 2. 병원은 다니는데 돌봄은 없는 상태. 많은 분들이 병원은 꾸준히 다닙니다. 하지만 병원 다닌다고 노후가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진료는 5분, 집에 돌아오면 혼자, 약은 많아지고 관리자는 없습니다. 이 상태가 가장 위험합니다. 몸은 분명히 약해지고 있는데 생활 구조는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생기는 사고가 바로 넘어짐, 탈수, 약 부작용입니다. 이 사고는 치명적이지 않아 보여도 노후를 한 번에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주변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혼자 사는 건 위험하지 않겠어? 순간 3. 사람이 하나둘 사라질 때 노후에서 가장 치명적인 건 돈보다 사람이 먼저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주 보던 이웃이 없어지고 전화하던 사람이 줄어들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게 될 때 이때부터 삶은 급격히 축소됩니다. 사람이 사라지면 외출이 줄고 식사가 부실해지고 몸과 마음이 동시에 무너집니다. 2단계에 들어가면 노후는 더 이상 유지의 문제가 아니라 버티기의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순간은 따로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상이 무너지면 병원 관리가 흔들리고 사람이 사라지면 회복할 힘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노후 붕괴는 어느 날 한 번에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세 가지 순간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즉,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노후 생존 전략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불안한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남는 이야기입니다. 4부. 당장 준비해야 할 세 가지 생존 전략. 앞에서 말씀드린 노후가 무너지는 세 가지 순간은 운이 나빠서 오는 게 아닙니다.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전략은 부자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부터라도 누구나 하나씩 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전략 1. 자산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다시 짜라. 노후 준비 이야기만 나오면 사람들은 집, 땅, 보험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초고령 사회에서 노후를 지켜주는 건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돈의 안정성입니다. 노후에서 돈은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끊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할 건 딱 세 가지입니다. 매달 고정으로 들어오는 돈은 얼마인가?
병원, 약, 간병에 쓰일 돈은 따로 분리돼 있는가? 예상보다 오래 살 경우 몇 년을 버틸 수 있는가? 집이 있어도 현금이 없으면 노후는 불안합니다. 반대로 큰 자산이 없어도 현금 흐름이 안정되면 노후는 훨씬 덜 흔들립니다. 전략이 돌봄은 가족이 아니라 구조로 준비하라. 많은 분들이 돌봄 이야기를 하면 미안함부터 떠올립니다. 자식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아직은 괜찮아서. 하지만 초고령 사회에서는 돌봄을 부탁으로 생각하는 순간 위험해집니다. 이제 돌봄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방문 돌봄, 주간 보호, 지역 복지센터, 동네 커뮤니티, 이런 것들은 아플 때 알아보면 이미 늦습니다. 미리 연결해 둔 사람과 시스템이 위기 순간에 당신을 지켜줍니다. 가족은 전부를 맡기는 대상이 아니라 마지막 선택권을 지켜주는 존재로 남겨두는 것이 맞습니다. 전략 3. 혼자서도 무너지지 않는 생활 루틴을 만들어라. 노후를 지키는 힘은 대단한 계획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습관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이 세 가지입니다. 하루에 최소 2번 외부와 접촉하기, 혼자서도 유지 가능한 식사 구조 만들기, 몸을 쓰는 최소한의 활동을 끊지 않기. 이 루틴은 건강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는 힘입니다. 이 루틴이 유지되는 동안은 요양원으로 밀려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초고령 사회에서 노후를 지키는 세 가지 생존 전략입니다. 이 전략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위기가 오기 전에 준비한다. 노후는 준비한 사람에게만 선택권을 줍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미 초고령 사회를 먼저 겪고 있는 국내 해외 사례를 통해 왜 이 전략이 통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검증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5부. 국내 해외 성공 사례가 말해주는 공통점.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생존 전략이 이론에 불과하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미 초고령 사회를 먼저 겪고 있는 나라들과 우리 주변의 실제 사례를 통해 무엇이 노후를 지켜주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 사례. 요양원보다 늦게 가는 사회.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들어간 나라입니다. 일본에서 주목할 변화는 요양원을 늘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양원에 덜 가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동네 단위 방문 돌봄, 하루 몇 시간만 이용하는 주간 보호, 노인이 계속 집에 머물 수 있는 시스템. 이렇게 하니 노인들은 갑자기 시설로 밀려가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시설은 마지막, 일상은 최대한 집에서. 독일 사례. 현금보다 돌봄 선택권을 만든 나라. 독일은 노후 정책에서 아주 분명한 방향을 잡았습니다. 무조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어디서 누구에게 돌봄을 받을지 선택하게 했습니다. 가족이 돌볼 수도 있고, 전문 돌봄 인력을 쓸 수도 있고, 집에서 받는 것도 가능. 국가는 모든 걸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신 선택권을 유지해 줍니다. 이 차이가 노후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국내 사례. 준비한 사람은 다르게 늙는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소 지역 복지센터와 연결된 분, 돌봄 서비스를 미리 경험해 본 분, 현금 흐름을 점검해 둔 분. 이분들은 위기가 와도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면 모든 걸 미뤄두었던 분들은 한 번의 사고로 시설 입소가 결정됩니다. 차이는 운이 아닙니다. 준비의 유무입니다. 여기까지의 사례에서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노후가 편한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선택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디서 살지, 어떻게 돌봄을 받을지,
누구와 연결되어 있을지. 이 선택권은 아플 때가 아니라 지금 만들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고 왜 이 영상이 당신에게 중요한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로징. 오늘 이야기 어쩌면 듣기 불편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불안을 키우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불안을 피하기 위한 이야기였습니다. 초고령 사회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모두에게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자신의 삶을 지켜냅니다. 그 차이는 재산의 크기가 아닙니다. 자식의 성공도 아닙니다. 준비의 방향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노후는 자산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 지켜줍니다. 둘째, 돌봄은 미안함이 아니라 구조로 준비해야 할 문제입니다. 셋째, 노후를 버티게 하는 힘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매일 유지되는 작은 루틴입니다. 이 세 가지만 준비해도 노후는 사고가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늙는 건 선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늙을지는 지금 이 순간부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시간이 10년 뒤, 20년 뒤 당신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모든 걸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하나만이라도 점검해 보십시오. 노후는 미룰수록 무거워지고 준비할수록 가벼워집니다. 지금의 작은 준비가 당신의 삶을 끝까지 지켜줄 겁니다.